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빨리 미친 듯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대표적인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특히 그중 한국의 해군은 해군력 부문에서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차례차례 추월해가며 국력을 끝없이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총 14척의 국산 전투함 건조라는 차세대 군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비를 거의 8% 가까이 상승시킴에 따라 신형 전투함들을 무슨 자동차 찍어내듯이 빠르게 건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해군의 수준은 2021년 기준으로 해군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1위로 등극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해군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한반도의 영토와 역사를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 톤이 넘는 배수량을 가진 중국산 052D 구축함과 일본의 마야극 구축함 등 적국의 새로운 군함에 맞서기 위해선 대한민국 역시 더욱 강력한 국산 전투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에서 초계기 비행부터 시작해 중국의 카디즈 침범까지 적국들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한국이 개발 중인 세계 최대급 화력의 스페이스 미사일 구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에선 한국의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 독자적 기술,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1시간짜리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독도를 360도 방향으로 24시간 수호하게 되며 방문객 편의와 안전관리 강화 및 방어 목적에서 제공되는 최첨단 감시책이기 때문에 비열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결같은 개소리를 하면서 이번 한국의 독도 수호 시스템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일본이 두려워하는 KDDX 전투함이 울릉도에 배치되어 다시는 일본 따위가 독도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일본을 좁히기 전에 KDDX 전투함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KDDX는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대전략 전함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 KDDX 사업은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구축함 6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2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한국 해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한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의 일정을 짰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득이 됐었는데요. KDDX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유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현무 미사일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이죠. 또한 KDDX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7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 이지스 체계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축적해온 국산 방산 기술의 집약체인 셈입니다. 특히 함정 전투 체계의 경우 대공전, 대항전, 대잠전 등 동시다발적인 전투 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KDDX는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마스트가 적용됩니다.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든 센서를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이지스 레이더에 버금가는 고성능 레이더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외부에 설치되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기존 레이더와 센서에 비하면 적의 추적을 효율적으로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밴드 단일 대역 레이더인데요.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S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 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듀얼 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 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유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은 미국도 갖추지 못한 신기술 능력이란 것입니다. 또한 KDDX는 강력한 무장이 탑재됐는데요. 우리 한국의 포방부는 항상 크기 대비 강력한 무장을 선호해왔었습니다. KD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보다 훨씬 강력한 4세대 수직 발사기를 60대나 탑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공격 무기로는 최장 1500km 떨어진 곳의 지상 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적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과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는데요.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KD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4세대 대잠 장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함은 선체 하단에 고정 장착된 소나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을 찾는데요. 이러한 고전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나와 잠수함 사이의 거리 심도 차이에 따른 매질 변화 때문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KDDX는 선체에 장착하는 소나는 물론 긴 와이어로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해상작전 헬기의 디핑 소나 등 다양한 센서가 탐지한 정보를 융합해 적 잠수함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멀티 스태틱 방식의 소나 시스템을 채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능을 가진 전투함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7000톤급 동급 기준 세계 제일의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DX의 선형, 즉 배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함수 선형의 경우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파도 관통형 함수는 스텔스 성능에도 이점이 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적은 것이 장점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한 KDDX는 고도의 스텔스성을 확보해 적군의 레이더상에서는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은 레이더만 봐서는 한국 해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죠. 추후 최고급 기술을 가진 KDDX의 성공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 한국의 BAE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